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203번째 시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부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부수 없이 한자만 체크하는 거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수는 사슴이라는 의미의 록부가 되겠고요. 자기 자신, 즉 사슴이라는 의미의 록자가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단어의 첫 음절로 올 때는 녹이라고 읽히죠. 녹용 이렇듯이.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풍자가 되겠는데요. 단풍나무라는 의미의 이 풍자가 되겠습니다. 이 단풍나무 잎이 이제 캐나다의 심볼로 쓰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알 수 있죠. 그 한국인이 아니라도 이제 단풍나무라는 의미의 이 풍자가 되겠습니다. 단풍나무는 잎사귀가 이제 5갈래로 그 사람 손 모양으로 만들어지면서 아주 붉게 그 단풍이 들기 때문에 단풍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풍에 속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사실은 단풍의 거의 대명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풍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이제 깊어지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이 그 겨울에 그 생리작용을 이제 멈추면서 그 엽록소의 기능을 이제 줄이면서 녹색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녹색에 가려졌던 잎사귀의 색상이 이제 나오면서 온 산이 울긋불긋해지는 것을 우리가 단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풍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잎사귀가 물론 화렵수죠. 그 5개로 갈라진 화렵수인데 그 단풍이 들 때 색깔이 아주 붉고 아름다운 나무를 얘기합니다. 단풍나무는 이제 개량된 것은 가을이 아니라도 붉은색을 띠는 나무가 있습니다. 단풍잎이라고 하는 것은 단풍이 결국은 잎에서 그 화렵수 잎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단풍이 든 잎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풍악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산의 가을철 이름입니다. 금강산은 이름이 4개죠. 사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을에 부르는 이름이 바로 풍악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차다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는데요. 찰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찰할 때 찰은 가득 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온이 쌀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차다 그런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날씨뿐만이 아니고 냉기가 있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한기 하면 차가운 기운, 추운 기운을 얘기하고요. 한파라고 하면 갑자기 추워져서 그 추운 공기, 찬 공기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온다 라는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추워진 그 공기가
일대를 한꺼번에 확 덮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밀려오면서 그 찬 공기들이 그 도달한 지역을 선으로 이렇게 그을 때 그 전선처럼 형성이 된다 해서 한랭전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한심하다 하면 어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측은함을 나타내고 보잘것없다라는 일종의 이제 비하하는 표현을 얘기하고요. 광한루라고 하면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정자 이름입니다. 조선 태조 때 황희정승이 만든 것으로 참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소설 춘향전에서 그 이몽룡과 춘향이 만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한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볼 때 4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양력으로 따지죠. 양력 한 4월 5일경 정도 되고요. 이 한식은 벌초, 사초라고 그러죠. 사초를 하고 또 찬밥으로 조상 묘소를 찾아서 제를 지내는 절기로 아주 옛날에는 한참 잘 챙기던 명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몸살 기운이 있으면서 몸이 으스스 추워지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혹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한 추위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하 20도 이하 정도 떨어지면 혹한이라고 볼 수 있죠. 한류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중에서 찬 기운이 있는 바닷물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방한화라고 하는 것은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털이 자연산일 수도 있고 인공일 수도 있죠. 이런 재질로 만들어서 겨울에 찬 기운을 방지하는 그러한 신발 또는 구두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자로는 간자가 되겠는데요.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라는 의미는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사이라는 의미의 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 사이라는 의미의 간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개 사이라는 의미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실제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한 가지는 60분이라고 하는 물리적 단위가 시간이 첫째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시각부터 어느 시각까지의 길이, 시간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시간이라는 말을 실제는 시각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간, 정확한 그 특정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시 15분 하면 12시 15분이라는 것이 시각이 되는 거고, 원래 시간은
예를 들어서 12시 15분부터 12시 25분까지의 10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 시각을 현대 한국어에서는 시각이라는 말로 그냥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틈새를 얘기합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공간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그 현대 한국어에서는 3차원 입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자가 눈꺼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한번 깜박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주 짧은 시간,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표시하는 그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종점까지,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각부터 끝나는 시각까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또는 그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운데다. 이런 영역 가운데, 중간에 있다, 중앙에 있다라는 말로 쓸 수 있고요. 미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평균을 낸다든지 또는 성적을 받아보니까 중앙 부위에 있는 값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갭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간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떨어진 길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텀을 두고 무슨 일인가 일어날 때 이것을 간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분 간격으로 차가 옵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끼니,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가정할 때 그 끼니 사이에 주전부리로 먹는 음식을 얘기합니다. 민간인이라고 하면 정부나 군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을 얘기합니다. 간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하다라고 할 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다라고 할 때 간혹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풍자, 단풍나무 풍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의 조성 원리와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